산 염기 할게요. 일단 산의 정의부터 좀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수용액이라 나온다. 수용액이 뭔지 알고 있나? 수용액. 모릅니까? 알아 몰라. 자, 우리 물질의 상태라고 하면은 어떻게 있어? 물질의 상태. 고체, 액체, 기체. 자, 이렇게 기본적이다. 우리가 화학 반응식 적을 때 S 적고요, 얘는 L 적고 얘는 G 적는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태를 적을 때 화학 반응식에서 수용액이라는 게 또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숫자일까? 물 숫자겠죠. 물에다가 빠뜨린 것을 얘기하고 AQ 이렇게 적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 뭔 말이냐니까 바깥에 있을 때는 다른 물질이었는데 얘를 물에다가 빠뜨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수용액이라고 합니다. 이때 수소 이온을 내어놓는 물질을 우리가 산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물에다가 빠뜨려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산성의 특징들을 보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신맛이 난다. 가장 대표되는 뭐 그런 성질인데 너무 흔하게 나오기 때문에 뭐 문제로서 주로 묻지는 않아요. 그다음 요런 거는 쌤이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 그다음에 전류가 흐른다라는 게 있죠. 우리가 다른 말로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기 전도성이 있다는 게 여러분들 과학에서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니까 전류가 흐른다는 누구 때문이야? 이온 때문에? 우리가 뭐 회로도에서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전자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자의 이동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통과원에서도 이온 결합 물질이 전기 전도성이 있다.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배운다고. 자,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전하를 가진 입자가 이동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는 말이고 이게 전류가 흐른다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전자 또한 마이너스라는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동이 가능한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라고 정도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전자가 이동하는 게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플러스든지 마이너스든지 전하를 가진 입자가 이온 이런 친구들이 이동을 한다면 그러면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라고 정도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암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 산성과 금속이 만나면 수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중간고사 때 배웠던 염산이라는 뭐 마그네슘 뭐 이런 것들 있죠. 반응, 금속 반응 이런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 산화환원 반응이에요. 이제 뭐 아래쪽에 적혀져 있는데 염산을 준비를 해주고 여기에다가 뭐 마그네슘 판이든지 아연 판이든지 뭐 상관이 없어요. 아연이라고 할게. 자, 그럼 우리가 했던 게 아연과 수소 이온 두 개가 만나서 아연이 이가 양이온이 되고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그래서 뽀글 올라가 이런 거 얘기를 했었죠. 그지? 자, 이런 부분이 산화환원 반응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금속이랑 만나면 수소 기체를 발생시키는 거 외워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탄산칼슘이랑 만나면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 탄산칼슘이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보통 대표적인 예시가 달걀 껍데기 이런 거기 때문에 달걀 껍데기가 그대로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분필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자, 요 정도 특징들 공통적인 특징이다. 자, 이 보시면은 다시 산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을 물에다가 퐁당 빠뜨린 거야. 그랬더니 수소 이온이라는 게 등장해야 된다고. 그러면 산성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공통되게 수소 이온이라는 친구가 등장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산성 물질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염산, 황산, 아세트산, 질산, 탄산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일단 공통적으로 이름 제일 뒤쪽에 산이라는 게 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산들이 모두 똑같냐 하면 당연히 다르겠죠. 그 이유는 음이온 때문이다. 아시겠죠? 공통되는 성질은 수소 이온 때문인데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는 것은 음이온 때문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알겠지? 자, 지금 대표적인 예시가 이 염산인데 봐봐. 바깥에 있으면 물에 빠뜨리기 전에는 우리가 염화수소라고 읽어야 돼. 그죠? 염화수소라고 읽어야 되는데 얘를 물에다가 퐁당 빠뜨리면 그때부터 우리가 염산이라고 읽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좀 까탈스럽게 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니까 황산같이 H2SO4죠. 자, 얘는 한 분자에 수소가 2개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2개씩 나와요. 이런 것들 잘 체크를 해주셔야 돼. 그 다음에 아세트산, 이 친구 어디다 쓰이는지 알고 있나? 그쵸, 식초에 쓰입니다. 식초에 아세트산이 쓰인다. 그래서 이 정도는 상식선에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제일 뒤쪽에 있는 H가 떨어져 나오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H 플러스랑 CH3COO 마이너스, 자,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 볼 수가 있다. 그 다음 염기 한번 보자. 얘도 마찬가지로 어디다 빠뜨려야 되냐? 물에다가 빠뜨려야 돼요. 수용액에서 얘는 수산화이온이라는 OH-를 내어놔야 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염기의 공통되는 성질은 첫 번째, 쓴맛이 나요. 쓴맛. 그 다음 쌤 요거는 좀 이따 간다고 했다. 그 다음에 금속과 반응 안 해요. 탄산칼슘 반응 안 해요. 알겠지? 안 해. 걔네들은 산성이랑만. 그 다음에 당연히 이 친구 또한 지금 이온이 나왔다고. 이온. 그러면 뭐야? 전기전도성이 있겠죠? 전류가 흐른다. 전기전도성이 있다. 이런 게 나온다고. 그 다음에 작년까지만 해도 잘 안 나왔는데 올해부터 자주 나오는 문장이다.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런 거 기억해 주셔야 돼. 그래서 만지면 미끈거린다. 이런 거. 자, 그 다음 염기 이온화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보시면은 이 친구 물에다가 빠뜨려야 되는데 예시들부터 좀 봅시다. 자, OH가 있어야 되고 앞에는 금속들이 붙는다. 알겠죠? 앞에는 금속이 붙고 뒤쪽에 OH 이렇게 붙는데 뭐 읽는 방법은 수산화나트륨, 거꾸로 가면 돼요.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수산화칼슘, 수산화마그네슘, 수산화알루미늄 이런 것도 있겠죠. 자, 이 화학을 잘 해야 돼. 주기율표를 참 잘해야 돼요. 나트륨 몇 쪽이죠? 1쪽이죠. 그러면 몇 가 양이온이야? 1가 양이온이에요. 1가 양이온. 그지? 그러니까 OH는 마이너스 1짜리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1대1로 결합하고 있다라고 정도 보면 되고, 칼륨 몇 쪽? 1쪽. 그러면은 1 플러스 1 마이너스. 칼슘 몇 쪽? 2조. 그럼 2 플러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짜리가 몇 개? 2개가 와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거 외우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수산화 마그네슘이라고 하고 싶어. OH 몇 개 와야 돼? 2개죠. 마그네슘이 2족이니까. 나트륨 다음이 마그네슘이야. 그지?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2족 원소니까 얘도 OH가 2개. 잘못했다. 2개 이렇게. 그 다음에 알루미늄 몇 족이죠? 13족. 그지? 그러면은 3 플러스가 될 거 아니야. OH 마이너스가 몇 개? 3개.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잖아. 그지? 무식하게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걸. 자, 어쨌든 간에 염기라는 것은 수산화 이온이 나와야 돼요. 그럼 공통적으로 수산화 이온이라는 값들을 가진다고.
그런데 지금 보는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수산화 칼슘, 수산화 마그네슘, 수산화 알루미늄 이런 친구들이 다 똑같은 성질을 띠고 있나? 아니겠죠. 공통적으로 가지는 성질이 있지만은 얘네들 조금씩 다 다르다고. 그 이유는 여기선 누구 때문이다? 양이온 때문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리트머스 종이 잠깐만 좀 설명드릴게요. 혹시 염화 코발트 종이가 뭔지 알고 있나? 중학생 때 하거든요. 염화 코발트 종이. 몰라? 염화 코발트 종이가 수분이 있냐 없냐 요거 판단하는 건데 비슷한 느낌으로 리트머스 종이가 있어요. 우리가 산성이 뭐 시고 염기성이 쓰다. 오케이, 좋아. 그런데 얘를 뭐 먹어봐서 알아야 될까? 뭐 과학실에서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딱 찍어 먹어보는 거야. 이게 물인지 염산인지. 괜찮아요? 안 괜찮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행하지 않고 얘가 산성을 띠는지 염기성을 띠는지 좀 알고 싶어 하는 거야. 그것을 우리가 지시약이라고 하고요. 거기서 뭐 흔히 제일 쉽게 쓸 수 있는 게 이 리트머스 종이다 인데 암기하는 방법이 있어. 알겠죠? 암기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자, 산성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써. 그러면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돼요. 염기성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써. 그러면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돼요. 자, 산성은 무슨 색이 된다고? 붉은색이 되는 거 알겠죠? 자, 산불 외우면 됩니다. 알겠죠? 산불. 산성은 붉은색이 돼야 되는 거야. 알겠지? 산불. 붉은색이 돼야 되니까 무슨 색을 썼겠어? 푸른색을 썼겠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염기성은 까꾸로 뒤집어 주면 된다. 알겠지? 산불. 불이 무슨 색이야? 붉은색이죠. 산불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산성에다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딱 썼어요. 그럼 어떻게 돼? 색상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산성은 무조건 붉은색이 돼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나머지는 다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선생님 이 책의 순서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앞에 여기를 보든 다른 걸 보든 상관없는데 선생님 요거 잠깐 볼게요. 자, 리트머스 종이를 먼저 얘기를 하고 이제 좀 요거를 와야 돼요. 자, 보시면은 이게 요것도 마찬가지. 지난 교육 과정상으로는 가장 대표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거의 국한되어서 얘기를 했는데 요번 교육과정,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조금 더 유형이 조금 더 다양해지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값은 비슷하다인데 자, 한번 살펴보자고. 자, 실험이 어떤 거냐 하니까 양쪽에 각각의 극, 플러스랑 마이너스 극을 줘요. 그 다음에 가운데 묽은 염산의 적신실이라고 이렇게 한글로 준다. 알겠지? 한글로. 그 다음에 리트머스 종이를 깔아놨는데 자, 산을 줬으니까 당연히 푸른색을 깔아놔요. 왜? 색상 변화를 보고 싶으면 당연히 푸른색 깔아야지. 산성은 뭘로 변하니까? 붉은색으로 변하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깔아주는데 여기다 뭘 적셨냐니까 질산칼륨 수용액에 적셨다고 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묽은 염산이라는 게 화학식이 HCl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질산칼륨은 어때? 화학식이 K. 그렇죠. KNO3가 된다. 그러면 자, 요 친구도 그렇고요. 요 친구도 그렇고요. 모두 다 수용액인 상태야. 그러면 이온화가 되어 있겠죠. 자, 이 친구는 당연히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돼 있을 거야. 그런데 얘는 잘 봐봐. 우리가 통합과학 1에 참 잘했어야 돼. 질소랑 산소는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비금속이야. 그럼 무슨 결합? 공유결합하겠죠. 자, 이거 공유결합한다. 그런데 얘는 금속이잖아. 금속과 비금속끼리 무슨 결합해? 이온 결합하겠죠. 칼륨이 몇 쪽? 1쪽. 그러면은 K1 플러스랑 NO3 1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혹은 중학교 2학년 때 이온을 암기하라고 합니다. NO3-라고 알려줘. 그래서 NO3-니까 K 플러스구나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자, 이온화가 다 되어 있으니 플러스는 마이너스 극 쪽에 인력을 가질 것이고 마이너스를 띠는 친구들은 플러스 극과 인력을 가지게 되겠죠. 그럼 걔네들이 조금씩 이동할 것이요. 자, H 플러스가 마이너스 쪽에, 그 다음에 K 플러스도 마이너스 쪽에, Cl 마이너스 플러스 쪽에, NO3 마이너스 플러스 쪽에 이렇게 이동하겠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리트머스 종이가 점점 마이너스 극 쪽으로 붉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누구 때문이지? 그렇죠. 산성을 결정짓는 요인이 누구였어? H 플러스입니다. 산성이 공통적으로 갖는 게 H 플러스잖아. 그렇기 때문에 수소 이온이 이동하는 방향대로 색상의 변화가 생긴다라는 것 정도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뭐 다 한 거야 이게. 여기서 물어보는 게 제일 간단히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각각 가려줍니다. 뭐 A극, B극 이렇게 줘요. 그럼 얘가 각각 어느 극인지 찾는 거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다 적었다면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여기에 이온의 가지수, 반대편에 이온의 가지수, 혹은 이온의 종류 이런 것들 물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색상이 어디로 변하는지 이런 것도 질문이 가능해요. 아시겠죠? 그런데 요즘의 유형은 어떻게 바뀌었냐? 자, 요즘의 유형은요. 똑같이 이렇게 깔아. 리트머스 종이 깝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질을 각각 둬요. 그러니까 물질들의 종류가 달라. 지금은 뭐야? 묽은 염산이라는 값만 딱 준다고. 그리고 얘가 어떻게 변해? 이렇게 주는데 물질 두 개를 줘요. 그리고 색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뭐 A에 있던 게 이렇게 움직이는지, B에 있던 게 이렇게 움직이는지, 이렇게 움직이는지 이런 걸 찾으라고 주는 거죠. 그래서 실험 결과에서 색상이 가운데가 점점 뭐 오른쪽으로 붉게 물들었다 막 이런 식으로 준다고. 아, 그럼 뭐야? A에 있던 수소 이온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가운데가 점점 오른쪽으로 붉게 물드는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요즘 올해의 유형입니다. 트렌드. 어쨌든 뭐 다를 건 없어요. 사실 여기에서 기본적인 값을 가지고 응용했다라는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뭐 질문에서 정말 간간히 나오는데 질산칼륨이라는 거 도대체 왜 넣었을까? 별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반응의 정도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뭐 했다라고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안 물어봐요. 자, 이것과 마찬가지인 게 여기 나온다고. 여기 똑같아요 이거. 그래서 하나만 해도 돼. 자, 똑같아. 우리가 질산칼륨 똑같아요. 줬어. 양극을 줬고요. 그 다음에 C를 이제 산이 아니고 수산화나트륨 대표적인 예시거든요. 요거를 줬다. 그러면은 얘 뭐야? NaOH잖아. 얘가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로 나뉘어져 있겠구나.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염기를 결정짓는 이온이 누구야? OH 마이너스죠. 다 공통된 OH 마이너스. 그러면 OH 마이너스가 이동하는 방향대로 리트머스 종이가 색상이 바뀌겠죠. 그런데 염기를 깔아놨으니 뭐야?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준비를 해줬을 것이고 어디로 푸르게 물들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실험 내용이 똑같아.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주의. 낚시로 간간히 나오는 뭐 그런 부분인데 아까 전에 CH3COOH 요거 뭐였어? 아세트산이었습니다. 이제 식초에 쓰이는 아세트산이었는데 얘는 산염기 중에 뭐다? 산이다. 그죠? 자, 요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요거 왜 내냐니까 뒤에 OH-가 떨어져 나오는지 H+가 떨어져 나오는지를 뭐 헷갈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게 산이냐 염기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NH3 뭡니까?
암모니아다. 요 친구는 산일까요? 염기일까요? 주의니까 아무래도 낚시가 있겠죠. 암모니아가 우리가 산인지 염기인지를 따지고 싶으면 어디다가 집어넣으라고? 그치. 물에다가 빠뜨리는 거야. 물과 반응을 해요. 그래서 얘가 NH4 플러스 더하기 OH 마이너스가 됩니다. 뭐야? 산염기 중에 뭐다? 염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NH3 암모니아는 물에다가 빠뜨리면은 염기성을 띱니다. 그 다음 요거 말고 딴 거 할까? 자, 요거 혹시 이름이 뭔지 아나? C2H5OH. 정말 유명한 친구입니다. 에탄올. 에탄올은 산과 염기 중에 뭘까요? 왜? 또 낚시인 것 같아서 OH가 낚시인 것 같아서 H 플러스 나오는 것 같으니까 아닙니다. 둘 다 아니야. 둘 다 아니에요. 얘는 다시 에탄올이라고 얘기했어. 무슨 종류죠? 알코올 종류죠. 알코올 종류는 안노가 나와요. 그러니까 뒤에 OH가 뭔가 떨어져 나올 것 같이 생겼는데 얘는 다시 수산화 이온이라고 하잖아. 얘는 하이드록시기라는 부분으로 물에 안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OH가 안 떨어져 나오니까 뭐야? 그냥 산도 아니고 염기도 아니고 그냥 중성이에요. 근데 이게 알코올 종류 보시면은 자, 요런 친구가 있어. 요런 친구가 메탄올이 되는 것이고요. 얘는 알코올. 자, 요런 친구도 있고 뭐 C4H9OH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뭐 계속 쭉 증가하는데 꼴이 어때? 다 똑같죠? 그지? 그래서 요런 식으로 나오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다 알코올의 종류이기 때문에 산도 아니고 염기도 아니겠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지시약도 한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리트머스 종이 가장 간편하게 쓸 수 있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한 가운데인 산성도 아니고 염기성도 아닌 게 중성이란 말이지. 이런 것도 우리가 판단해 보고 싶어. 이때 세 가지 용액을 씁니다. 자, 근데 혹시 학교에서 어떻게 알려주든가? 외우는 방법을 알려주시든가요? 이거 안 했어? 그럼 어디까지 했어? 어디까지 한 거야? 산이란 건 했어? 염기도 했어? 그래?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요거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게. 지시약이 지금 리트머스 종이 제외하고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지? 이 세 가지인데 쌤 요거 안 쓸 거야. 자, 요 세 가지를 이름이 긴 것부터 나열을 하자고. 페놀프 탈레인, 그 다음에 메틸 오렌지죠. 그 다음에 BTB 용액 된다. 위쪽에 색상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위쪽에 색상. 빨, 초, 파. 자, 이것만 외우면 돼요. 빨, 초, 파. 빨, 초, 파인데 학교에 따라서, 그러니까 가르치는 선생님에 따라서 이게 주황색이다라고 알려줄 수도 있어. 이것은 학교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조심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노란색이라고 그냥 하셔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다 했어. 자, 여기서부터 하나씩 갑니다. 산, 중, 염. 그리고 그대로 내려오셔서 산, 중, 염. 그대로 내려오셔서 산, 중, 염.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읽는 걸까? 어떤 용액에 메틸 오렌지를 떨어뜨렸더니 붉은색으로 변했대요. 그럼 뭐야? 그쵸, 산성이구나. 자, 이런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다. BTB 용액을 어떤 용액에다가 떨어뜨렸더니 푸른색으로 변했대요. 염기성.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용어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린다면은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냐에 대한 질문으로 용액의 액성이 어떠냐라고 질문합니다. 액체의 성분, 성질 이런 게 어떠냐, 액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정도 보시면 된다.
어려운 거 없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중화 반응 얘기로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봅시다. 자, 중화 반응이 무엇이냐니까 산과 염기가 만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중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오해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산과 염기가 만나서 중성을 만드는 게 중화 반응이 아니야. 산이 너무 많고 염기가 너무 적어. 그럼 섞으면은 산이 남아요. 그럼 이것도 중화 반응이야. 거꾸로 염기가 너무 많고 산이 적어. 섞었어. 그럼 염기가 남겠죠. 그럼 이것도 중화 반응이야. 둘이 만나기만 하면은 그걸 중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중성을 만들고자 하는 거에 대해 집중을 하면 안 돼.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반응을 시키면 물이 생성된다라고 하는데 왜 생성되지? 라는 것을 여기서 볼게요. 자, 가장 대표되는 두 친구를 들고 옵니다. 산성이 대표되는 친구 염산 들고 와주고요. 염기성이 대표되는 친구 NaOH 수산화나트륨 가지고 온다. 자, 이렇게 해서 만난다면인데 자, 이때 여기에 있는 수소 이온과 여기에 있는 수산화 이온이 둘이서 만나요. 자,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고 합니다. 요거 알자 이온 반응식이에요. 자,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만납니다. 자, 전자 하나가 없고 전자 하나가 있어. 그럼 둘이 만나면은 전자가 그냥 동일하게 딱 떨어지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수소가 두 개, 산소가 하나니까 뭐가 만들어진다? 물이 만들어지겠구나라는 반응입니다. 자, 알자 이온이 뭐냐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는 친구들을 우리가 알자 이온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나머지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야? 아니야. 나머지 친구들 보시면 여기에 염화 이온도 있고 나트륨 이온도 있어요. 그러면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이렇게 만나. 그럼 뭐가 만들어져? NaCl 뭡니까? 염화나트륨. 만들어지지 않아요, 알겠죠? 안 만들어진다. 왜? 왜죠? 이거 왜 안 만들어져? 화학식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 왜 안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이거 배웠는 거다. NaCl이 왜 안 만들어질까? NaCl 무슨 결합하죠? 이온 결합이야. 산과 염기는 어디다 빠뜨리는 거야? 물에다가 빠뜨리는 겁니다. 이온 결합 물질을 물에다가 빠뜨리면 어떻게 된다고? 통과원에서 나오는데 이온 결합의 특징. 물에다가 빠뜨리면은 이온화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쭉 떨어진다. 그러니까 금속과 비금속이 이온화된 상태로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알려준다고. 근데 지금 뭐야? 얘는 지금 물 안에 있는 친구들 아니냐고. 그럼 얘네들이 만나 안 만나? 안 만나겠다라는 겁니다. 이온 결합을 형성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반응을 안 해요. 반응을 안 하는 친구를 우리가 구경꾼 이온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요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Cl-랑 Na+ 이런 친구들이 구경꾼 이온이 되겠죠. 그런데 봐봐. 얘를 계속해서 가열을 해. 가열을 하면은 물이 먼저 날아가겠죠. 그럼 뭐만 남아? NaCl만 남아요. 물이 다 날아가고 나면은 이제 뭐 물에 녹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럼 결합해 안 해? 결합합니다. 그때를 우리가 염이라고 불러. 아시겠죠? 물에 빠뜨려져 있을 때는 서로 반응을 안 한다. 구경꾼 이온인데 우리가 물을 다 날려보내면은 이제 다시 결합을 하기 때문에 그때를 우리가 염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우리가 물질들은 항상 고유의 에너지 준위 값을 가집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요거 다음 뭐 소단원 내용이긴 한데 반응물과 생성물 중에 에너지가 누가 더 크냐 하니까 반응물의 에너지가 더 커요. 그럼 우리가 중학생 때도 배운 거야. 자, 에너지 준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오는 거잖아. 그럼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방출하겠죠. 무슨 반응이야 이거?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야? 이때 에너지를 내려놓으면서 열로서 방출이 된다고. 이거를 우리가 중화 반응에서 일어나는 열이라서 중화열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이해됩니까? 다시 정리한다. 자, 중화 반응이라는 것은 산과 염기가 만나는 그 행위 자체를 중화 반응이라고 해요. 이때 우리가 산을 결정짓는 수소 이온과 염기를 결정짓는 수산화 이온이 둘이서 만나서 반응을 한다고. 뭐가 만들어진다? 물이 만들어져요. 자, 이것을 우리가 알자 이온의 반응식, 반응하는 친구들 알자 이온. 근데 나머지 친구들은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그것을 우리가 구경꾼 이온이라고 하고요. 얘네들을 물을 쭉 다 날려보내면 다시 결합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염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이때 에너지 준위 차이에 의해서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이 돼요. 이게 열 에너지로서 방출이 되고 그것을 우리가 중화 반응에서 일어나는 열이기 때문에 중화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서 이 중화 반응이 가장 어렵게 나오는 부분이 됩니다. 중화 반응만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다면 이번 시험에서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오셔서 여기 좀 잠깐 보자. 첫 번째 아주 간단한 유형입니다. 간단한 유형. 항상 문제를 볼 때는 뭐를 기존에 가지고 있었냐가 중요해요. 자, 묽은 염산해입니다. 아하, 용액의 액성이 산성이구나. 그리고 입자를 지금 수소이온 몇 개? 2개를 줬네. 그죠? 여기다가 수산화나트륨 한 방울만 넣게 돼. 한 방울. 그러면 여기 있는 OH-랑 H 플러스 반응해야 돼. 하겠죠? H 플러스랑 OH-는 만나면 H2O가 만들어진다고 반응을 해요. 근데 Na 플러스는 반응을 안 해. Cl-도 반응 안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물이 한 방울 만들어졌고요. Cl-2개 그대로 수소이온 하나가 적어졌고 OH- 등장해야 해. 안 하겠죠? 그지?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Na 플러스도 그대로 남고. 그러면 여기서도 수소이온이 남았기 때문에 용액의 액성이 어떻게 된다? 산성. 자, 여기다가 NaOH를 한 방울 더 넣겠대. 그럼 똑같아. OH-랑 여기 남아있는 H 플러스랑 결합을 하겠죠. 그래서 물이 만들어질 것이고 Na 플러스는 결합 안 해. 자, 그래서 구경꾼 이온 Na 플러스가 2개, Cl-가 2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요거 H2O 안 그려줘도 괜찮아요. 왜? 이미 여기에 배경이 다 H2O일 거야. 근데 여기다가 H2O를 우리가 그려준 이유는 친절하게 이만큼이 만들어졌어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지금 보니까 H 플러스 있어 없어? 여기에 없어요. OH- 있어 없어? 없죠? 산도 아니고 염기도 아니네? 그럼 뭐야? 중성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다가 한 방울 더 넣겠대. 그러면 반응할 게 있어 없어? 없겠죠. 그럼 그대로 Na 플러스랑 OH- 그대로 쫙 등장하는 거야. 자, 이제는 OH-가 남았기 때문에 염기성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꼴을 보니까 용액의 색상이 계속해서 바뀌네. 노초파입니다. 뭘 집어넣냐? 여기다가 BTB 용액을 집어넣었네요. 자, BTB 용액이 산성일 때 노란색. 자, 그러다가 NaOH를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계속 떨어뜨리더니 OH도 없고 H도 없는 그 상태에 초록색이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한 방울 더 떨어뜨렸더니 OH-가 남아돌죠. 그렇기 때문에 푸른색이 되었다 라고 하면 된다. 자, 여기서 추가적인 거 H 플러스랑 OH-랑 반응을 하면은 열이 어떻게 된다고? 방출이 돼요. 그럼 온도가 높아지는 거야. 알겠죠? 여기서 온도가 띡 높아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도 이거 또 반응하네? 그럼 온도가 또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온도가 낮아져요. 여기서 이제 좀 의문을 가지는 친구들이 존재한다. 선생님, 반응을 안 하면 그대로여야지 왜 온도가 낮아져요? 라고 한다면 자, 예를 들어서 똑같은 25도씨 수용액들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얘도 25도, 얘도 25도를 똑같이 준비해 주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25도, 25도 반응시키니까 얘가 뭐 온도가 높아졌을 거 아니야. 26, 25 이렇게 하는데 자, 또 반응한다고 또 높아질 거 아니야. 그지? 높아지는데 여기서는 반응을 안 하죠. 그럼 뭐야? 더 낮은 온도를 그냥 넣어줬을 뿐이에요.
그럼 온도가 당연히 낮아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낮아지는 거야. 알겠죠? 자, 이게 가장 간단한, 아주 간단한 연속되는 실험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온의 수에 대한 그래프가 등장하는데 되게 쉬워요. 방금 여기 있는 실험 있잖아. 실험 그대로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기존에 누가 세팅돼 있었어? 용액이. 네? 그 말고요. 어떤 용액이 준비돼 있었어? 비커에. 그치. 염산이 준비돼 있었어. 그러면 기존에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존재했다고.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온의 수가 변하지 않는 친구가 존재하죠. 누구야? Cl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가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일자로 있다고. Cl 마이너스구나. 그죠? 처음에는 있었는데 NaOH를 넣어주면 넣어줄수록 개수가 감소하는 이온이 있어. 걔가 누구야? H 플러스가 되겠죠. 이거 H 플러스 이렇게 나오네. 점점 줄어드는 거. 그런데 NaOH를 넣어줄 때마다 처음부터 계속해서 증가하는 친구가 있어. 그럼 얘는 반응을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하겠죠. 누구야? Na 플러스가 되겠다. 이런 거. 그 다음에 H 플러스가 사라지고 나서야 등장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누구야? OH 마이너스겠죠. 그치? H 플러스가 이제는 고갈이 됐으니까 반응을 안 하니까 이제 OH 마이너스가 등장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 당연히 간단한 문제에서는 어떻게 주겠어? 다 가려줍니다. 누가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겠죠.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 기존에 세팅되어 있던 게 누군지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중성이 되는 부분이 있죠. 방금 위쪽에 초록색이 되는 그때 H 플러스도 없고 OH 마이너스도 없죠. 이때 중성이 되는데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니까 중화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중화 반응이 일어나서 중성이 됐어. 그걸 우리가 중화점이라고 합니다. 이때의 온도가 가장 높은 구간이 됩니다. 맞죠? 아까 전에 이 실험에서도 온도가 높아졌다가 이때로 최대가 된다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넣어주면 온도가 낮아진다고. 그럼 이때가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가장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유형입니다. 이거는 위쪽과 실험이 달라요. 아까 위쪽에 있는 실험은 하나의 비커에서 연속된 행입니다. 근데 얘는 각각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의 실험을 한 거야. 알겠죠? 다 이제 각각 다른 것들로 바라봐 주셔야 돼. 자, 이 실험 어떻게 보는 것인지 해석을 해볼게요. 일단 용액의 합은 항상 12로 맞춰놨네요. 이것은 우리가 변인이라는 걸 통제했다라고 정도 보시면 돼요. 이때 A는 요만큼, B는 요만큼, C는 요만큼인데 C가 온도가 가장 높네? 뭐야?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은 뭐라고? 중화점이에요. 이때 용액의 액성이 그럼 뭐가 돼? 중성이 돼요. 와우. 중성이 됐다는 것 자체가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최대로 반응을 했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이다. 인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볼 때 가장 처음에 바로 중화점부터 찾아야 돼요. 중성이 되는 부분을 찾고요. 그때의 부피를 바라봐 주셔야 돼요. 부피를. 그랬더니 부피가 지금 서로가 어때? 같죠? 자, 그러면은 이 뭘 의미를 하는 거냐니까 같은 부피의 입자의 개수가 같다라는 겁니다. 다시 수소이온의 개수랑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같아야지만 최대로 H2O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부피의 입자가 같구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농도가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피를 그대로 입자의 개수라고 바라보셔도 상관이 없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은 얘가 6개 반응을 했구나. 그러면은 B 지점은 어떻게 되냐? HCl이 4만큼, NaOH가 8개만큼 있는 거야. 그러면은 몇 만큼 반응을 할 수 있어?
4만큼 반응을 하겠죠. 그럼 누가 고갈이 난 거야? HCl이 고갈이 났죠. 그럼 얘가 용액의 액성이 염기성이 되겠구나. 얘는 당연히 2가 고갈이 나고 8이 남겠네요. 얘도 염기성이 되는 거야. 그럼 거꾸로 D에서 보시면은 이제 8이랑 4, 이제 HCl이 8이네. 그럼 NaOH4가 고갈이 나죠. 여기가 산성이 되겠구나. 인데 봐봐. 지금 B 지점에도 4만큼 반응을 하고요. D 지점에도 4만큼 반응을 하는 거야. 똑같이 4만큼 반응하니까 온도가 어때? 같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A와 E도 마찬가지 2만큼 반응을 하고 이 지점 또 2만큼 반응을 하죠. 뭐야? 반응한 정도가 같으니까 물이 만들어진 정도가 같고 그러면은 발생한 에너지 또한 같다. 그러니까 온도가 이렇게 같게 나타나는 겁니다. 해석이 되나요? 자, 그런데 이거를 아주 어렵게 만들 거야. 10분 있다가 설명드릴게요. 10분 쉬었다 갑시다.